네, 안녕하세요. 세종대 전공적성 영어 해설 강의를 맡은 윤장철 선생입니다. 여러분도 알겠지만 올해 4월 10일이었나요? 11일 날 세종대가 이제 국어를 좀 폐지하고 영어하고 수학 위주로 수능 형식으로 출제하겠다고 지금 아마 밝힌 상태입니다. 좀 더 혹시 변동사항이 있으면은 바뀔지 모르지만 일단은 시행 세부 계획 사항에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혹시 작년에 이제 세종대를 준비해 본 학생들 알겠지만 시험 시간은 많이 주는데 문항수는 적지만 문제가 좀 까다로운 편이죠. 근데 이제 올해 이제 국어는 빠지고 영어하고 수학 위주로 나오겠다고 하면 또 이제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학생부의 비중도 조금 늘어난 거로도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물론 이제 학생부도 적성을 잘할 수 있다라면 조금 불리함을 극복할 수 있는데 어쨌든 올해 수능에서나 또 이 세종대의 적성에서나 영어의 어떤 비중은 조금 더 커졌다고 보시고 조금 더 알차게 준비하시고 착실하게 이렇게 시행해 나가시면 아마 이제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요. 먼저 이제 저희가 세종대 여러분 갖고 계신 교재에 보면은 분량이 좀 많죠. 이거를 이제 총 6번의 강의에 걸쳐서 이제 나눠서 저희가 이제 수업을 하게 될 텐데 일단 각 출제되는 유형마다 그때 조금씩 개념 설명하고 문제 풀고 위주로 하겠고요. 앞쪽 파트에서는 전년도에 주로 출제됐던 부분들 위주로 좀 보겠지만 한 절반 정도 뒤에서는 수능 유형과 관련된 독해 중심의 어떤 그런 부분들로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쪽으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정도 이제 각설하고요. 바로 이제 수업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교재에 2번 문제부터 제가 좀 보려고 하는데요. 시간 관계상 제가 이제 조금 대표적인 문제들, 꼭 알아야 될 문제 위주로 그렇게 구성한다는 것 좀 양해하시고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이쪽으로 잠깐만 보시면요. 일단은 어휘 문제 자체가 이제 출제될 부분을 우리가 예상을 해봤을 때 어휘 문제는 이제 여러분 알다시피 절대로 이제 고난이도의 어려운 거보다는 기본적인 어휘 위주로 학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현재 풀고 계신 EBS 교재나 또는 여러분이 갖고 계신 어휘 책자에 나오는 기본적인 어휘들을 잘 숙지하는 게 중요하겠고요. 이 어휘들 중에서도 특히 첫 번째는 어떤 동의어 관계, 시노님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반의어 관계, 엔토님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가 이제 다이어라고 해서요. 하나의 단어에 이제 여러 가지 뜻이 있는 이건 이제 영어로 폴리셈이라고 하는데요. 일단 이 어휘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사실은 이 반의어나 동의어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 다이어 같은 경우는 독해할 때 여러분이 알고 계신 거와 좀 다른 해석으로 됐을 때 그런 부분이 좀 약간 속된 말로 이제 글을 엉뚱한 방향으로 끌고 가는 그런 중요한 관건이 되기도 하는데 이 세 가지 정도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어휘 문제의 포인트다. 그래서 여러분 갖고 계신 책자나 또는 여러분이 그동안 갖고 공부했던 프린트나 이런 걸 통해서 동의어나 반의어 학습은 반드시 좀 숙지가 되시면 좋겠고요. 만약에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답으로 요구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적성이라는 시험의 특징은 빠른 시간 안에 많은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따라서 수능처럼 너무 심도 있는 사고나 이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시기보단 좀 재치나 기지도 발휘하셔야 되는데요. 이 어휘 문제에 있어서 만약에 밑줄 친 단어나 선택지에 나오는 것들이 만약에 모르거나 또는 모르는 단어가 돼 있을 때 여러분들 이런 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현실적인 풀이는 이래서 단어를 모를 때는 주변에 있는 문맥을 또 활용하실 수도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선택지에서 답이 나올 경우에 너무 사고력보다는 단순하지만 바로 그냥 1대1로 매칭시키는 이런 식의 전략을 갖고 신속하게 빨리 풀어야 되는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의 기존 어휘력으로 커버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일 때는 주변과의 단어와의 관계를 잘 활용해서 풀어보시되 딱 봐서 밑줄 친 단어의 동의어를 선택지와 밑줄 친 단어 알거나 밑줄 친 단어의 반의어를 밑줄 친 단어나 반의어를 선택지에 넣은 걸 알면 그냥 바로 다이렉트로 풀어주시면 되겠고요. 이런 정도가 어휘 문항이 혹시 출제가 된다고 우리가 가정을 했을 때 우리의 나름대로 풀이 전략입니다. 다시 말해서 기본적인 단어 위주로 정리를 하시되 동의어와 반의어 학습을 좀 하시고 모르는 단어가 나왔을 경우에는 주변과의 관계를 잘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중요한 요령이 될 수 있겠다. 이런 부분들을 좀 꼭 사전에 숙지하시고
적성은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빠른 시간 안에 많은 문제를 풀어야 되다 보니까 수능도 그렇습니다만 이 문제에 대한 접근 전략, 다시 말해서 이제 풀이 방식에 대해서 자세히 숙지가 되고 충분한 훈련이 돼서 거의 조건 반사식으로 나가셔야만, 그래야지 빠른 시간 안에 정답률 높이면서 많은 문제를 볼 수 있다는 걸 좀 이해하시고요. 자, 각설하고 2번 문제로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론 이제 또 너무 이렇게 모범적이고 또 정직한 친구는 차분히 이렇게 막 읽게 되는데요. 이 문제 유형이 뭐였냐면 유사한 단어니까 이제 쉽게 보면 동의어거든요. 근데 문제 조건이 동의어라는 걸 알고선 이 밑줄 친 단어를 보고 바로 답이 나오면 풀면 되는데, 너무 정직하게 이렇게 풀려고 하시면, 물론 이게 독해 파트라면 내용을 이해해야 되니까 보는 것도 좋습니다만, 지금 문제의 조건 자체가 이 어휘랑 비슷한 의미를 찾으라 이거 아닙니까? 그럼 예를 들어서 accordingly라는 거는 일반적으로 이제 연결사나 여러분들이 연결사 추론 문제에서 많이 외우실 텐데, 원래 accord라는 말이 일치하다라는 동사죠. 그래서 여기다 ing를 붙이면 일치하는 이런 정도의 형사고, 여기다 li를 붙였으니까 이제 부사가 돼서 뭐뭐에 일치해서 이런 뜻이니까 따라서 이렇게 같이 간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보통 앞쪽에 원인, 뒤에 결과 나오는 인과관계를 보여줄 때 쓰는 중요한 표현인데요. 어쨌든 이 accordingly라는 말 자체를 딱 봤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인 어휘입니다. 그럼 이 어휘를 알면 선택지를 보시면 effectively, 효과적으로, 그 다음에 consequently, consequent라는 말 자체가 뒤따라오는, 그래서 이게 consequence 이렇게 얘기하면 결과 이렇게 해석하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제 ly 붙이니까 결과적으로, 따라서 말은 다르지만 비슷하게 따라서 앞에 원인 뒤에 결과 나오는 이 부분을 신속하게 체킹해 주시면 되죠. 자, 여기 보니까 뭐 여기 M이 좀 빠졌네요. impersonally 하면 이게 개인이 아니니까, 뭐 개인이 아닌 것이 쉽게 말하면 사적으로가 아니라 뭐 공식적으로나 공적으로 이런 정도로 봐주시면 되겠고요. 이때 im은 not이라 보시면 되고요. fear라는 말은 이제 두려움이니까 두려움에 질려서 공포스럽게, 어쨌든 이 단어하고 바로 다이렉트 이렇게 가주시면 됩니다. 물론 밑줄 친 단어는 이제 좀 이따가 여러분이 조금 방어하기 힘든 문제도 이제 문맥 추론에서 푸는 부분도 볼 텐데요. 일단은 알면 바로 체크해 주면 되는데, 이게 이제 훈련이 안 된 친구나 적성 준비를 착실하게 오지 않은 친구들은, 여러분처럼 강의 보시는 친구들은 상관없겠지만은, 이게 훈련이 안 된 친구들, 뭐 전날 또는 뭐 이틀 전에 잠깐 푼다는 이런 친구들은 이게 뭔지도 모르고 이렇게 막 읽고 있죠. 문제 조건 자체는 이 밑줄 친 단어랑 똑같은 그 의미를 찾으라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문제의 조건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합격을 하는 풀이의 전제 조건이고, 그것들이 요구되는 사항들을 착실하게 사전에 준비하는 것 또한 중요하고요. 이렇게 풀이 전략도 마지막 단계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빛을 발한다. 이해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문제로 한번 가볼까요? 그 다음에 제가 풀고 싶은 문제는 3번 문제를 잠깐 보겠습니다.